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딸을 잘못 키워서 울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모시고 왔는데요. 내 딸이었으면 그냥 제목,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엄마인 내가 점점 죽어가는데 그냥 죽으래요. 자기를 위해서. 원제, 이혼을 반대하는 딸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에 아들이 하나 있는 50대 아줌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작은 딸이 절더러 죽어달라고 해요. 아니 뭐 실제로 죽어라 이건 아니지만 자기를 위해서 조금만 더 희생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요 저한테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예전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이 인간이 돈 많은 척을 하면서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다며 큰 소리를 뻥뻥 쳤었는데요. 예, 맞아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됐는데 저를 무슨 홀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조건과 행실이 모자르다라며 타박을 하고 시집살이 엄청나게 해야 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미친 집구석엔 남편을 포함해 그 누구도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분가를 해서 나가 사는 다른 형제들 제외, 즉 시부모 직업 없고 남편도 직업 없고 무직이죠. 그래서 당시 은행을 다니던 제가 이들 모두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래요. 연애할 때는 저를 꼬시려고 무리를 해서 돈을 펑펑 썼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8살 어린데요. 그땐 그냥 애기였죠. 애기. 아무튼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사이엔 벌써 자식이 있었고 그런 만큼 그래 내가 그냥 참고 살아야지 어쩌겠나 했는데 이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남자 직원들과 얘기를 할 때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제 모습을 보고는 바람이라고 오해를 하게 됐고 이후 몇 차례나 폭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결국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찾아와서 난장을 깠나 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진정한 지옥이 시작이 됐죠. 제가 돈을 안 버니까 시댁이 완전 개판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쓰러졌냐면 말이죠.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아궁이에 불을 피웠는데 여러분 이건 믿겨지세요? 아궁. 욕실이 없어 장독대에 숨어 무슨 조선시대 사람처럼 늘 밖에서 몸을 씻어야 했고요. 또 돈이 쪼달리니까 남편은 더더욱 발광을 했습니다. 왜 돈을 안 주냐며 저를 협박하고 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 이혼하자 라고 말한 뒤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이 미친 인간이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나 애들 다 죽이고 나도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했어요. 제가요 지금은 덤덤하게 적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진짜로 애들을 다 죽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졌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지옥으로 얼마 안 지나 또 손찌검을 합니다. 돈 내놓으라고. 그리고 이땐 정말 많이 맞아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또 저희 친정 오빠도 불렀는데요. 이게 참 하필 재수도 더럽게 없는 게 큰 아주버님이 그 동네 경찰입니다. 계급이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찰이고 계속 쉬쉬하더라고요. 가해자인 자기 동생 편을 들어줍니다. 당시 저희 오빠는 이 개같은 상황을 보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지 애들 포기해라 이런 소리만 했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혼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애들 몸에 생긴 피멍을 보니까 그게 안 됐습니다. 새끼들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이때부턴 저도 독해졌습니다. 내 새끼들은 내가 지켜야지. 저 새끼한테 지지 말아야지. 독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고 그런 만큼 남편이 저
또는 자식들을 때리려고 한다. 그러면 저도 개로 변신을 해서 물어 뜯었습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고 매번 개판 났죠. 물론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죽사발이 되곤 했는데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끝까지 버텼죠. 새끼들 때문에 살려야 하니까. 그랬는데 이 인간 나중이 되니까, 즉 우리 아들이 장성을 하고 딸들도 점점 크니까 그런 자식들은 또 되게 무섭고 겁이 났나 봐요. 어느 순간부턴 제 근처에도 못 오더라고요. 눈이 뒤집힌 아들이 난리를 친 이후부터 그랬습니다. 아무튼 전날 이후 조용히 잘 지냈는데 얼마 전 또 돈을 달라고 하네요.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을 부릴 인건비가 없다라며 마치 돈을 맡겨 놓은 사람, 아니 빚쟁이처럼 돈을 달라고 하는데 또 그 개같은 버릇이 나오나 싶어 바로 잘랐습니다. 돈 없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서 이 얘기를 듣게 된 저희 큰딸이, 아빠는 양심도 없어? 지금 우리 집에 아빠 빚이 얼만 줄을 알고나 있냐고. 거기다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줘보지 않았던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돈 타령을 하네. 아빠가 사람이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대들었는데 자기 큰딸이 저러니까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참고로 저희가 사는 이 집이 큰딸네 집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애들 다 출근하고, 아들은 따로 살고 딸 2명이 같이 산다고 합니다. 출근하고 저는 이때 몸이 안 좋아 방에 들어가 다시 자는데 이날은 직장에 연차 내고 쉬는 날이었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 갑자기 쌍욕을 하면서 뛰어 들어오더니 누워있던 저를 구타했습니다. 미친 듯이요. 진짜 이때 너무 무서워서 바로 아들 집으로 피신을 했고, 이젠 싸울 힘이 없어요. 제가 몸도 안 좋고. 그리고 그날 저녁 애들한테 그랬죠. 엄마가 이제는 진짜로 이혼을 하고 싶다. 이혼하면 니들 전부 다 엄마 편 들어줄 거지? 라고 말이죠. 물론 이거는 저도 답을 다 예상을 하고 했던 말입니다. 위로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라고. 특히 큰딸의 경우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우리 괜찮으니까 아빠랑 이혼해. 우리들 다 버리고 가도 되니까 제발 가. 대신 나중에 엄마 잘 살게 되면 그때 데리러 와. 이런 소리를 했던 아이인 만큼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잘 됐다고. 그렇게 변호사부터 알아본다며 설레발을 쳤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이혼하고 엄마 나랑 살아. 이러면서 엄마인 저를 응원들 해줬죠. 그런데 저희 둘째가 반대를 하네요. 엄마, 나 이제 곧 결혼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돼? 이러면서 말이죠. 진짜 전혀 예상도 못했던 말이 툭 튀어나왔고 순간 말문이 막혀 대답을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은 바로 난리가 났죠. 미쳤냐고. 그런데 얘 하는 말이 결혼식장에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저는 이제요 그 짐승 새끼랑은 단 1분도 같이 못 삽니다. 아니 같이 있다가는 정말로 죽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맞은 것 때문에 왼쪽 고막이 완전히 파열됐고 인공고막 달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맨날 돈 달라며 구타를 하는 통에 밤낮으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리 한쪽이 거의 절단나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접합수술에 가까운 큰 수술까지 했던 접니다. 그래도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지들 생각해서 정말 이 악물고 버티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라도 좀 마음 편히 살아보겠다는데 절더러 다시 그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그래요. 우리가 하도 거지같이 사니까 큰아이가 지가 번 돈으로 전세를 구해줬고 그렇게 아들 빼고 다 같이 옮긴 거예요. 당시 우리 큰애가 그랬습니다. 아빠는 버려. 아빠 버려두고 우리끼리만 이사가자 라고 했었는데 그때 얘 말을 들었어야 했나 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미 많이 늦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반드시 꼭 저 짐승과 이혼을 하고 싶어요. 둘째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번.
와, 진짜 딸 잘못 키웠네요. 이런 경우 정상적인 자녀라면 먼저들 나서서 이혼하라고 하지 저러지는 않습니다. 야, 이 이기적인 둘째야. 꼴랑 네 자존심 하나 때문에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 다른 말 안 해. 너도 꼭 반드시 너랑 똑같은 딸 낳아라. 알겠냐? 2번.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엄마가 지금 이혼 못하면 네가 다음에 엄마를 볼 땐 장례식장일 수도 있다. 3번. 아니 이 아줌마 완전 답답하네. 당신은 작은 딸만 자식입니까? 자기 엄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속이 문드러져 썩어가는 큰딸이랑 아들은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봐요. 둘째가 반대를 한다는 건 핑계고 쓰니 본인이 이혼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쓰니처럼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들은 이혼녀라는 타이틀을 되게 무서워하던데 말해봐요. 당신도 그런 겁니까? 예? 4번. 한 번만 더 참았다간 어머니 쪽 혼주석이 비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야. 와 진짜 소름 끼치게 이기적인 딸이네. 잘 들어요. 이혼은 부부가 결정할 일이지 온 가족이 모여서 투표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여행 어디로 갈까? 오늘 야식 뭐 어떤 거 먹을까? 딱 이 꼬라지야. 아유 잘 들어요. 큰 그 딸은요 당신 이혼에 대한 반대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지. 5번.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그 집에 애가 많으면 그 중에 하나는 피가 진하죠. 딱 봐도 그래. 이 집은 둘째 딸이 지 애비로 쏙 빼닮았구만. 아이고. 6번. 근데 님이 50대고 남편이 8살 많으면 나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거의 할배 수준. 그런 남편한테 못 이기나요? 저는요 남편이 폭력을 쓸 때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씩씩거리며 잠시 방심할 때 뒤에서 몰래 후라이팬으로 정수리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남편 놈 대갈통을 집중 강타했죠. 이후 발로 자근자근 밟아준 다음 경찰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폭력을 썼을 땐 지가 아끼는 물건들 죄다 집어 던져 박살내고 칼 들고 휘두르면서 설치니까 오금이 저리는지 이제는 고분고분해요. 폭력 단 1도 없죠. 왜 맞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되네. 뒤에서 찍어요. 뒤에서. 습격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조언을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 무용담을 풀어놓고 있네. 어떻게 야 이게 만약 실화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야 자기 눈으로 본 게 있을 텐데.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감사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